현재 아카데미 시상식이 하루가 지나면서 시상식에 관한 각종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같이 되어버려 부담스럽다라는 윤여정의 멘트는 무색하게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미 Do You Know 클럽에 들어가셨다며 김연아, 박지성, 싸이 등 월드스타의 이미지 그룹에 윤여정을 포함해 합성하면서 전세계가 아는 한국 스타의 대열에 포함시키는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오스카상의 무게감과 전세계에서 갖는 관심이 적지 않다는 뜻인데요. 상금을 얼마나 받는가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 오스카상은 상금이 없는 대신에 2억 원가량의 스웨그백을 받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노출을 원하는 브랜드로 구성된 제품 세트를 받고 호텔 숙박권이나 고급 브랜드 의류 상품권부터 장애인 회사에서 만든 제품까지 망라했습니다. 작년 봉준호 감독은 약 8만 달러 가치의 스웨그백을 받았는데 올해는 2배 넘게 가치가 올라간 셈입니다. 그만큼 오스카상은 상 자체에도 전 세계의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나 가치가 매우 크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오스카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꼽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배우 윤여정의 수상소감을 베스트로 선정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많은 대중들은 오스카상에서 2년 연속 등장한 한국의 수상소감에 대해 매우 특별하면서 한국인만의 특유한 감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부터 할리우드 배우까지 감탄했다는 끊이지 않고 있는 배우 윤여정의 수상소감 뒷이야기가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은 우선 매우 솔직하면서도 단호한 멘트로 리포터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자신 보고 매우 존경하고 퍼포먼스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난 미국 사람들 말은 안 믿는다. 단어가 너무 화려하다. 늙어서 그런 말에 잘 안 넘어간다 라며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미 언론 인스타일은 브래드 피트에게 저렇게 얘기하고 농담까지 하고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윤여정밖에 없다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N은 윤여정의 수상소감에 대해서도 쇼, 즉 시상식을 훔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매체 애틀랜틱은 올해의 쇼에서 스타는 윤여정이다. 수상 장면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즐겁다라고 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윤여정은 최고의 수상소감을 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타임즈는 독특한 접근을 했습니다. 매체는 올해 오스카상은 매우 어수선했다면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앤소니 홉킨스가 마지막에 수상을 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윤여정 같은 배우의 소감이 최고의 순간에 꼽을만 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그의 멘트 중에 매우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여정의 멘트 중에 우리는 모두 영화에서 각자가 다른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각자의 영화에서 모두 최고였다라는 부분이 심금을 울렸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 부분에서 화면에 잡힌 여우조연상 후보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I love her 라고 감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다른 후보들까지 감동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윤여정의 소감 중에 글렌 클로즈와 같은 대배우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라며 8번이나 노미네이트 된 그에게 예의를 표했다면서 윤여정은 딱딱한 시상식에 있어 활기를 불어넣은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수상 소감 방식이 작년에 이어 연달아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봉준호 감독은 본인 시상임에도 마크 스콜세지의 명언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문구를 인용했고 이내 식장에 모인 3천여 명의 헐리우드 관계자 배우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준 것입니다. 감독상에서 경쟁자 후보임에도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당시 스콜세지 딸은 인터뷰에서 오스카상보다 좋았다라며 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경쟁에서 이겨 쟁취하는 웨스턴 스타일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코리안 스타일이라며 일부 매거진은 매우 성숙한 모습에 숙연해졌다고 했는데 이 장면을 윤여정이 자신의 후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며 그대로 다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윤여정은 시상식을 마치고 한 기자 간담회에서 난 최고라는 말이 싫다. 최중으로 살면 안 되나? 우리 같이 동등하게 살아가면 안 되냐고 말하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어록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코리안 스타일의 수상소감은 전세계의 많은 팬들에게 또 다른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쉬허라는 아이디어 누리꾼은 윤여정은 수상소감으로 오스카상을 한 번 더 수상해야 한다고 오스카 이관왕을 제안하면서 수상소감을 어떻게든 한 번은 더 듣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등에는 윤여정이 최고의 수상소감을 했다. 모든 수상자들 대신에 윤여정이 연설을 해야 했다. 그녀의 연설은 금이다. 윤여정은 국제적인 보물이라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 윤여정은 자신의 시상식을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있으며 미 언론을 비롯해 전세계 네티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지난 4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제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 15일 베트남에 3호점을 오픈했다. 2000m 규모의 새 상점은
420-7구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 중 한 곳에 위치해 있다. 유니클로는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 유니클로가 베트남 시장의 소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불과 사흘 뒤인 6월 5일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420 랜드마크 81 내 쇼핑센터에 비슷한 규모의 사호점을 오픈하겠다고 밝힌 데서 엿볼 수 있었다. 회복 조짐은 식품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월 식품, 음식 배달 서비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43% 줄었지만 4월 0.66%, 5월 0.34% 오르며 곧 반등했다. 레스토랑과 술집의 재개장은 이 그룹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식 레스토랑 체인점 모리코는 고객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발병 후 테이크아웃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식당으로 오고 있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음식점 대표는 또 주거단지 내 음식점의 매출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폐업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병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고객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유급 사무직이 많은 고객들은 코비드 전과의 소비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산업들로는 현재와 미래의 주택 모두를 목표로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있다. 리노베이션, 목적의 쇼핑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4월과 5월 생활가전과 상품 CPI는 각각 0.06%, 0.05% 증가했다. 유니클로가 5월 15일 7구역에 3호점을 개점한 같은 날 3구역에는 가구 브랜드 나신의 새로운 쇼룸이 들어섰다. 불과 일주일 뒤 2구역 타워, DN의 또 다른 브랜드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나신, 복콘셉트, 칼리가리스, 벨라비타 럭셔리와 같은 가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아카 가구 그룹의 CEO 마이도투이 둥은 이번 대행이 주택 개조 욕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낙관론 모바일 마케팅 협회와 인공지능 플랫폼 서베이 센스움, 모바일 시장 플랫폼 아드티마, 시장 조사업체 칸타, 월드 패널 베트남이 최근 코비드-19가 베트남 소비자와 기업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발병에 대한 걱정이 덜했다. 이 보고서는 응답자의 36%가 걱정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답했으며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보다 각각 21%와 28%로 높은 수치다.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발생 후 경기 회복 시기를 평균 2개월로 전망한 반면 인도인들은 3개월, 인도네시아는 3.1개월로 추정했다. 모리코 대표는 올해 말까지 경기 회복에 분명한 징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중단하고 좋은 레스토랑을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행병이 미래의 계획을 재평가하고 조정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유니클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FR 코리아가 대표 교체라는 강수를 두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추락한 실적과 최근 불거진 구조조정 논란 속에 새로 선임된 정현석 대표에게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함께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FR코리아는 구조조정 이메일 오발송 논란을 일으킨 배우진 전 대표에 이어 지난 1일 롯데몰 동부산점장을 역임했던 정현석 상무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앞서 배 전 대표는 신동빈 회장님이 인사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구조조정이 문제없도록 계획대로 추진 부탁한다는 메일을 임원이 아닌 전 직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FR코리아는 해당 메일 발송은 개인적인 실수이며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니클로는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전년도 순이익이 2,383억 원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하향세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대표 교체가 유니클로에 새바람을 몰고 올지에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론 정 대표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부터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부산 지역 최연소 점장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정 대표는 올해 46세로 비교적 젊은 경영인으로 통하는 만큼 유니클로의 정상화를 이끌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코리아가 유니클로 오프라인 매장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니클로와 시장이 겹치는 자매 브랜드지의 국내 시장 철수 결정이 의환이라는 것이다. 또 유니클로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매출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신규 출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지난 4월 부산 상동타워점을, 지난달에는 롯데몰 광명점을 신규 오픈했다. 이에 유니클로가 구조조정 대신 공격적인 경영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유니클로는 인력 감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계획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클로는 기존에도 수익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규 출점과 폐점을 결정하고 있었다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방식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는 글로벌 기업이라 진출국에 대한 개별 전략을 말할 수 없다며 신임 대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책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는 그룹 전반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면서도 애플의 코리아의 지분 49%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롯데쇼핑이 유니클로의 제도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유니클로가 한국에서는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하지만 대신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면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계획에서 비껴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관건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정 대표가 불매운동과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뚫고 새로운 도약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패전 처리용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